전체적으로 내용 정리를 잘 하셔야 되죠. 뭐 5문제 가까이 나오니까. 자, 일단 1번부터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1번.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죠? 1번. 자산의 양도 시점에서 부과될 유통과세이다. 뭐 중요한 얘기 아니고요. 자, 2번.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범인의 현물출자 등으로서 그 자산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땡. 틀렸죠? 왜요? 아, 무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양도의 가장 기본 단어가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유상일 때만 양도로 보는 거죠. 여기서 유상이란 대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가가 금전이 됐든 뭐가 됐든 뭘 내 걸 주고 상대방한테 반드시 뭘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식이 됐든 물건이 됐든 상관없는 거죠. 그치? 항상 유상이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을 뭘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야.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 요걸 가지고 판단하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2번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실상 이전 땡 틀렸죠. 무상은 상속이나 증여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3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우리가 소득세는 8가지 소득을 세금을 낸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6개 2배사 근영계에서 6개가 있는데 이 6개는 따로 안고 뭐한다? 합산해서 합해서 한꺼번에 합산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가 뭐다? 퇴직소득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이 있는 겁니다. 얘네들은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죠. 얘는 뭐야? 따로 분류과세라고 그래. 분류해서 과세한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죠. 얘네들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니까 합산은 하지만 퇴직금은 평생 한두 번 타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도 어쩌다가 우발적으로 파는 걸 말하지 자주 반복해서 양도를 하게 되면 사업으로 봐서 종합소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합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따로 분류해서 과세한다. 그 퇴직소득은 뭐네? 퇴직소득세를 내고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그래서 내는 거죠. 가끔가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럼 땡, 틀렸다.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래서 거기 그러니 구분한다 그런 얘기고. 4번 아까 나온 얘기죠? 양도세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제거한다. 소득세는 그죠? 그랬고. 5번. 양도세는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등에 따라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거나 비례세를 적용한다. 얘는 비례도 있고 누진도 있죠. 누진세는 6에서 38% 그 얘기하는 거. 나머지는 다 비례세입니다. 그렇죠? 뭐 그런 것들 뭐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넘어가서 150페이지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소득세법상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렇죠? 자, 기억. 보류지 충당, 보류지. 자, 보류지로 충당됐다는 얘기는 여러분 땅의 일부가 그걸로 충당해 나갔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충당할 때 돈 받고 주는 게 아니라, 그죠? 환지방 사업 시행할 때 당연히 뭐요? 본인 땅의 일부가 공공시설 용지 등으로 나가는 거죠. 이건 돈 받고 주는 거 아니죠? 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는 양도도 아니다? 아니다. 대상이 아닌 것, 기억은 아니고. 니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자, 토지상환채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은 채권이지만 이걸 갖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공사 끝나면 요거 갖다 주면 토지로 바꿔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 부동산을 취득하신 권리니까 이걸 팔면 뭘 내라? 양도세 내셔야 되죠. 그죠? 그럼 니은은 과세 대상인 거죠. 그죠? 니은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니은 안 들어가면 1번하고 4번밖에 없죠. 그죠? 그렇게 풀면. 그러면 디귿하고 미음은 공통이니까 기역이냐 리을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기역은 보리충당 양도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대상이 아닌 것 고르니까 그렇게 따지면 정답은 일단 1번입니다. 여기 정답 오타 났어요. 거기 2번이라고 돼 있죠. 해설에. 그죠? 그거 수정해 주세요. 1번. 해설은 맞는데 답이 2번이 아니라 몇 번? 1번. 그렇죠. 지금 고치세요. 나중에 고치지 말고. 나중에 또 어차피 나중에 안 볼 거니까 안 고쳐? 1번 고쳐주세요. 안 고치더라도. 그죠? 다 고쳤죠? 꼭 고치라면 안 고치고 나중에 영동선생님이죠. 1번. 답은, 해설은 똑같아요. 답은 정답만 1번으로 고쳐주세요. 자, 디귿은요, 이혼할 때 위자료를 부동산을 주면 양도로 본다겠죠? 그 얘는 지금 뭐래요? 재산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그죠? 그랬고. 그 다음에 개인이 토지를 법인에 현물 출자할 때. 현물 출자는 뭐예요? 내가 내 부동산을 법인에 주고 끝이 아니라 주식이나 지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죠. 유상. 미음은요.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팔았대.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건설업자인데 땅을 사가지고요. 다가구 지어가지고 팔았어요. 그럼 양도세입니까? 양도입니까? 아니죠. 걔는 뭘로 봐? 주택 신축 판매잖아요. 그죠? 건설업이 건설입니다. 종합소득세가 양도세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대상이 아닌 것은 1번 기역, 디귿, 미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뭐 양도로 보는 경우 쭉 나오는데 저 어디로 홀수번 보니까 11번을 보겠습니다. 11번. 11번. 그죠? 다음 중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아버지 소유의 상가 건물과 아들 소유 토지를 교환했대. 자, 우리 배우자 직계준비승은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추정의 뜻이라겠죠. 그래서 입증하면 양도로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1번은 부자지간인데 뭘 했어? 교환을 했잖아. 양쪽에 두 상가 토지를 가지고 교환했으니까 대가가 입증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정답 1번이죠.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그죠? 2번은 보리 충당 양도 아니라 했죠? 3번 골프 영권을 양도 담보 목적으로 양도했대. 여러분 양도 담보는 양도를 한 거죠. 근데 왜 했다고요? 담보 목적으로 한 거지 내가 그걸 팔겠다는 의도가 없죠. 대가가 없는 거잖아. 담보 목적 넘긴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양도가 아니죠. 그런데 뭘 하면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하면 그때 뭐다? 양도로 본다. 그때는 대물 변제가 돼버리는 거죠. 물건으로 빚을 갚아버리는 거니까. 그죠? 근데 양도 담보 자체는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도가 아니다. 그죠? 4번 이혼할 때 재산분할 양도 아니라겠죠? 그리고 5번 부담부 증여로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의 이외의 증여재산. 이거 뭐 부담부 증여 이제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죠? 그랬죠? 10억짜리를 이는 증여해주는데 여기에 3억의 저당권 설정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 갑이 을한테 뭘 해주면서? 증여해주면서 그냥 안 해주고 뭐 한다? 저 3억을 을 네가 내 대신 부담해라. 그런 조건부로 증여해주는 걸 뭐라고 한다? 부담부 증여한다 했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 3억은 뭘로 본다 했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본다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 7억만 뭘로 본다? 얘만 증여로 본다. 얘는 뭘 내고? 증여세. 얘는 양도세. 이 얘기죠. 얘. 그죠? 그러면 얘는 채무 부담부는 뭘로 보고? 양도로 보고 채무 이외의 부분은 뭐다? 양도가 아니라 뭐? 증여로 보겠다 그랬죠. 우리 취득세 할 때 이거 나왔었죠? 그래서 얘가 취득세 낼 때 어떻게 한다? 주는 사람 그대로 간다 했죠? 얘가 채무 이외부는 증여로 본다고 했으니까 취득하는 사람 뭘로 보고?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 보고 요거는 양도했다 그러니까 돈 받고 팔았다니까 얘는 뭐? 유상으로 취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시험에 작년에 재작년에 나왔던 얘기죠. 취득세. 같이 뭐 맞물려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답은 뭐 그렇다. 1번이다. 그 다음에 뒤에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3번 다음은 양도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 그랬죠? 1번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를 분할한 때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할한 그 공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재분할하는 경우는 양도로 본다. 여러분 공유물 분할이 양도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공동소유 물건을 어떻게 한다라? 그대로 분할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야? 자기 지분대로 그대로 찾아오니까 원래 있던 거 찾아오는 거 그대로 분할하는 거죠. 서로가 대가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양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뭐래요? 단순 분할이면 양도가 아닌데 재분할하는 경우는 양도로 본다. 분할이건 재분할이건 뭐만 없으면 지분 변동만 없으면 양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런 거라 있잖아요. 이렇게 값을 이렇게 있는데 얘가 5대5 이렇게 원래 돼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 그대로 나눈다는 거죠. 값을 5대5 이 얘기하는 거죠. 양도가 아니에요. 지분 변동 없으니까. 재분할은 뭐예요? 이걸 이렇게 한다 했죠. 이렇게 한꺼번에 안 하고 값을 이렇게 해서 5대5 이렇게 했다가 이거 다시 재분할해. 그죠? 이렇게 해서 값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씩? 25%씩 이렇게 하는 거죠. 25%씩. 그죠? 그럼 재분할에서도 값 50%, 을 50%. 지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분할이건 재분할이건 뭐만 없으면 지분 변동 없으면 양도가 아니다. 1번은 지금 재분할은 양도로 본다. 땡. 그랬죠? 2번 보류지는 자 아까 보류지를 충당되면 양도 아니라겠죠? 근데 그걸 뭘 하면 매각을 하면 그때 뭐다? 양도로 본다. 그래죠. 2번도 틀렸네. 왜? 매각은 양도죠. 환지 처분도 양도가 아니죠. 근데 그걸 팔아먹으면 뭐요? 그땐 양도로 본다. 그래야죠. 3번 양도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무 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과세 조건을 한다. 가자.
틀렸죠.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라니까 만약 이 말이 맞으면 양도세는 등기된 것만 양도세를 내라 이런 뜻이 돼버리죠. 근데 미등기도 내잖아요. 미등기 세율이 걸리면 죽죠. 70%. 얘는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그래야 되는데 3번 틀렸고요. 4번 배우자 간의 부담부 증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은 자 배우자 간 그럼 뭐예요? 증여. 그죠? 그런데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에서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되면 뭐 여기까지 맞죠? 근데 뭐래요? 항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맞아 틀려요? 틀렸죠? 왜? 추정이니까 입증하면 양도로 본다고 했잖아. 근데 항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땡 틀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문서 항상 언제나 이런 거 나오면 조심하라 했잖아요. 그죠? 이거 나오면 뭐라? 혹시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는지 생각을 해봐라. 예외가 있는지. 있잖아요. 왜? 입증하면. 그죠? 틀렸죠? 5번이 맞네요. 위자료 같은 걸 우리가 주면 그게 정신적 위자료건 이혼 위자료건 뭘로 주면 부동산으로 주게 되면 뭔다? 대물 변제로 봐서 뭘로 보겠다? 양도로 본다. 정답 5번이 맞는 얘기죠. 양도로 보는 경우 이건 작년에 시험에 출제가 돼 있으니까 원래 자주 나오긴 하지만 올해 나올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 정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쭉 가서 양도 및 취득 시기에 관한 158페이지 쪽으로.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시험이 그러니까 합격률이 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그 총선이 있어가지고 작년 합격률이 26% 정도 됐거든요. 26% 정도. 그러니까 원래 평균적 합격률이 2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6% 정도 더 붙은 거죠. 그러니까 합격률이 많이 나온 거죠. 합격생이. 그러니까 1차도 굉장히 많이 붙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면 원래대로 평상시대로 한 20% 전후로 왔다 갔다 한다 치면은 작년부터는 당연히 숫자가 줄겠죠. 비율이 줄는 거죠. 작년 26% 정도 나왔으니까. 그래서 작년 1차 붙은 사람이 꽤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뭘 봐? 2차만 보겠죠. 거기다가 동차 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럼 거기 2차 이렇게 하겠죠. 그럼 이게 아무래도 그러면 시험이 작년보다는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작년보다. 근데 뭐 작년보다 어려웠다 겁먹을 거 없습니다. 작년보다 어렵다는 얘기는 재작년 수준으로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작년의 시험이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 시험이 쉬운 거죠. 그러니까 올해 어렵게 나오면 어렵게 나온다는 얘기 아니라 언제로 간다? 원래 수준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문상 볼 때 얘가 합격률이 떨어지는 건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1차 합격생이 많다 보면 조정을 좀 하는 건 사실입니다. 왜? 2차만 보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합격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차도 있으니까 그걸 막 너무 문제 내버리면 합격률이 너무 많아져 버리죠. 그럼 이게 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그건 있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2차만 하신 분들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원래 그리고 공부는요. 동차보다 2차만 하는 분이 훨씬 열심히 해야 돼요. 왜? 2차만 한 사람 벌써 1년 해가지고 지금 2차만 한다는 2차 떨어져 버리면 그냥 1, 2차 작년, 재작 2년 한 게 헛게 되거든요. 근데 보면 2차만 하는 사람들이 자기 1차 안 하니까 여유를 가지고 공부 더 안 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2차만 하면 더 열심히 해야 돼. 왜? 2년을 했으니까. 떨어지면 어떡할까요? 내년에 이제 다시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애매한 거죠.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2차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2차는 붙어야지. 2차 하는 사람들. 내 과목반 안 하는데 민법계로는 안 하는데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소용없어요. 느슨해져 사람이. 1차 안 하는 만큼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1차 안 하는 만큼 놀아. 남들은 원래 1차는 오늘 1차는 어제 1차 하는 날이잖아. 그럼 2차만 하는 사람은 어제는 1차잖아. 그럼 뭐해? 놀아. 왜? 난 1차 안 하니까 놀아. 그 시간에 2차 해야 되는데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2차 하는 사람이 오히려 점수가 더 안 나오는 사람 많아요.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중개사법이 23개, 4개 이렇게 맞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라고. 그렇죠? 중개사법 30개는 무조건 나온다고. 그렇게 열변을 토해도. 참 쉽게 합격할 수 있는데 참 공부 안 하죠. 제가 합격한 얘기 했었죠? 1차. 그죠? 내가 중개사는. 제가 장수생이라고 얘기했잖아, 장수생. 그죠? 막 3회 때 보고 막. 그죠? 그리고 나중에 시험 볼 때도 막 재수하고 막 이랬다니까. 그죠? 근데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합격하게 돼 있어, 무조건 열심히 하면.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열심히 하시고. 양도 부분은 작년에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죠? 가볍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도 및 취득시 관한 건 25회 때 시험에 나왔거든요, 재작년에. 그죠? 이것도 뭐 자주 나온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몇 개만 풀겠습니다. 158페이지 21번. 거기 보면 양도 및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그랬죠? 자, 우리가 이제 보면 일반적으로 양도세는요, 일반적인 매매 등 유상승계는 취득 시기 언제다? 사실상 대금청산일 그래요. 대금청산일. 이걸 대금청산일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실제잔금 지급일을 말합니다. 실제잔금 지급일. 그죠? 그러니까 양도세는요, 무조건 뭐랑 관계없냐면 계약서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계약서의 잔금 날짜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뭘로 간다? 실제잔금 지급일로 간다.
계약상은 오늘이야. 근데 어제 돈 줬어. 그럼 어제가 양도리고 내일 돈 주면 내일이 기란 얘기죠. 무조건 관계없어. 뭐랑은? 계약서랑 관계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21번은 그러니까 양도 및 취득 시 옳은 것은 그랬잖아요. 그럼 딴 여기 일반적인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딱 보면 뭐부터 봐야 돼? 실제 잔금 지급일을 먼저 봐야죠. 그럼 9월 1일이죠. 근데 등기가 같이 나오면 어떻게 해라? 비교해서 빠른 날로 가면 되죠. 9월 1일이 빠르죠. 언제 가냐? 9월 1일. 답 3번. 쉽죠?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 23번. 다음은 서술서 양도세, 양도 및 취득 시기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1번. 당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를 양소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대금 청산일 판단 시 당해 양도세를 완다, 제외한다. 맞는 얘기죠?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나왔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대금 청산일이 실제 잔금 지급이 양도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각 을이 매매하면서 원래 매매 대금이 10억인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을이 얘가 내야 할 양도세도 대신 내줬다 그런 얘기죠. 왜? 계약 조건 때문에 얘가 안 판다고 하니까 내가 양도세 1억 내주는 조건으로 11억에 계약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매매를 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가 5월 25일에 10억 주고 5월 27일에 만약에 1억을 줬다. 세금. 그러면 잔금 날짜, 그 대금 청산일 즉 실제 잔금 지급일은 언제다? 언제가 양도일이다? 5월 25일이다. 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매매 대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금 청산일 판단할 때는 뭐다? 양소자가 대신 부담하기로 한 뭐는? 양도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죠? 2번,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는 해당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거로 본다. 여러분, 같은 날 동시에 2개 팔면 순서가 중요하죠. 왜? 먼저 파는 주택은 2주택이 되고 나중에 파는 건 1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 받을 수 있죠. 그 순서가 중요하죠. 근데 같은 날 동시에 2개를 팔기는 어떻게 한다? 오야맘이라 했죠? 본인이 선택한 순서에 따라 간다. 침을 튀기든 고무신을 던지든 하라겠죠? 그래서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거로 본다. 3번, 재개발, 재건축, 관리처분 계획에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재개발, 재건축 전 부동산의 취득일이다. 왜냐면 여러분 아파트 가지고 재건축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럼 내가 1년 전에 사가지고, 아니 2년 전에 사가지고 지금 재건축 들어가서 나중에 공사 끝나고 완공돼서 그걸 팔면 그 아파트 취득 시기는 언제야? 재건축 전 취득한 날이죠. 왜? 원래 그 취득해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걔가 철거됐다가 다시 한 거니까 걔는 뭐다?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전 부동산 취득일로 보겠다. 그런 얘기고. 4번은 점유 시효 취득이죠. 언제가 취득이 됐어? 시효 완성일 아니고요. 점유 개시일 그래야지. 시효 완성일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취득세. 취득세는 시효 완성일로 가야죠. 왜? 점유 개시일로 가면 안 된다 했잖아요. 점유 시작해서 20년 후에 내 거 될 건데 미리부터 세금부터 먼저 내라 그러면 안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취득세는 시효가 완성돼야 취득한 걸로 보고 양도세는 점유 개시일이다. 그죠? 4번이 들네. 5번 소유권 소송으로 소용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소송 판결 확정일을 양도 및 취득세. 왜 우리가 수용이 됐는데 보상금을 거부하는 거죠. 왜? 적게 준다고. 그러면 소송이 걸리면 공탁을 하거든요. 그럼 그 공탁을 했을 때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소송 판결 확정일을 취득한 걸로 본다. 뭐 그런 얘기들이다. 뭐 깊이 갈 거 없습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쭉 넘어가시겠습니다. 넘어가서 163페이지 가면 31번 문제 가면 양도세하고 취득세 같이 물어본 게 나와요. 31번. 그래서 그 상태에서 개인 간 거래했는데 양도세 양도 시기와 취득세 취득시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일단 양도세 딱 나왔어. 그럼 뭐 먼저 봐야 돼? 실제 잔금 지급일. 그죠? 10월 20일. 등기 나왔죠? 비교해서 빠른 날. 언제? 10월 20일. 그죠? 이 문제는 공교롭게도 그게 정확하면 답은 3번이네요. 왜? 10월 20일 이렇게 하나밖에 없네. 그죠? 자, 근데 취득세는 어떻게 돼? 취득세는 뭘 버텨봐야 돼? 취득세는 계약상 잔금 지급이에요. 계약상 잔금 결정. 왜요? 개인 간 거래잖아. 개인 간. 우리 취득세 볼 때 뭐였어? 유상승계 취득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국수 공판장 5개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개인 간 거래는 뭘로 가요? 계약서의 잔금 날짜죠. 그럼 언제예요? 10월 22일. 그죠? 등기. 빠르죠? 뭐가 빨라? 10월 22일이 빠르죠. 10월 20일. 그러면 이게 이제 만약에요. 그러면 양도세 양도 시기와 취득세 취득시가 똑같은 경우도 있나요? 네. 있죠. 왜?
국수 공판장 거기에 해당되면 취득세도 언제로 가? 실제잔금 지급일로 가고 양도세는 항상 언제로 가고 사실상 잔금도 똑같은 그럴 수 있습니다. 얘는 근데 개인 간 거래하고 돼 있기 때문에 양도세하고 취득세가 다른 거예요. 그죠? 근데 어차피 등기가 같이 나오면 어떻게 돼? 둘 중에 비교해서 빠른 날로 가는 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얘는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뒷장에 이제 그 과표 계산하는 게 나오죠. 쭉, 그죠? 여기는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뭘 꼭 기억해라. 과세표준 계산 순서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된다. 암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지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해야지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됐어요? 양도 가액에서 뭘 빼죠? 그죠? 필요 경비. 그러면요. 그쵸? 양도 차익. 그리고 장기보유. 그쵸?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러면 얘가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죠. 그죠? 양도소득 금액. 여기서 뭘 빼준다? 네, 기본문제. 그쵸? 이게 기본문제. 그럼 과표. 순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과세표준. 그죠? 이 실거래가 방식이고. 여기 필요 경비는 세 가지죠? 취득가액. 그리고 자본적 지출. 그리고 양도비.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순서 꼭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여러 개 나온 데 있죠. 이게 먼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3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소득세법상 국내 자산 양도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뭐라고요? 양도세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반대로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항목은 뭐예요? 마이너스죠. 필요경비, 장기보유, 기본제. 이거 아닌 거 고르면 되는 거죠. 뭐예요? 가산세. 가산세는 여기다가 세율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고 그걸 안 냈을 때, 신고 안 했을 때 붙는 거니까 과세표준 감소하고는 관계가 없죠. 이게 오래전에 나왔던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 문제도 이 순서 모르면 못 풉니다. 근데 순서만 알면 너무 쉬운 얘기죠. 왜? 그냥 쭉 가면 되니까. 그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33번의 정답은 5번이다. 그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개 나올 수 있죠. 여러 개, 가장 기본이 뭐라 했어요? 소득금액 계산 시 마지막 공제, 그럼 뭐라 했어요? 소득금액 계산 시 마지막 공제 항목은 장기부여라고, 그죠? 장기부여. 이거 계산 시 마지막. 과표 계산 시 마지막은 기본공제. 이런 것들은 수시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잘 기억. 순서만 알면 너무 쉬운 얘기지만, 모르면 답 없는 거죠. 이런 기본이라 이제 구구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자, 넘어가면 37번에 가시면, 이제 경비 얘기가 나옵니다. 필요 경비. 그죠? 얘가 경비죠.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 경비. 자, 여기 경비 항목이 여러 개 있다겠죠? 여러 개 있다. 그죠? 여기서는 처음에 뭐라고 하나요? 다음 중 필요 경비에 관한 얘기 틀린 거라. 이거는 필요 경비에 포함된다. 맞았니? 틀렸니? 이렇게 나와. 뭘 기억해야 돼? 필요 경비 항목을 기억을 하셔야 하는 내용 되게 많다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이거 있었죠? 필요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여러 개 나왔던 거. 자, 첫 번째, 취득 관련 조세. 세금 들어간다 했죠? 그러니까 취득로스를 경비를 당연히 빼줍니다. 근데 뭐는 안 된다? 가산세는 안 되고. 왜? 이건 네가 잘못한 거고. 그러니까 본인한테 기책사유가 있으면 안 빼줘요. 그죠? 두 번째 뭐 있어요? 보유 관련 조세. 그죠? 얘 안 들어가죠. 왜요? 보유는 뭐랑 관계없어? 사고 파는 거 아무 관계없잖아요. 그죠? 사고 파는 거 관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얘랑 관계없어. 세 번째 뭐 있어요? 이자. 무슨 이자? 대금, 지급, 지연 등에 따른 이자. 지연 등에 따른 이자예요. 자, 이자는 뭐 기억하시라? 연체 이자는 포함이 안 되지만 당사자 약정에서 이자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면 그 이자는 포함이 된다. 할부 이자 같은 거 된다 그러죠? 그죠? 근데 뭐는 안 돼? 얘는 안 돼. 왜? 지연 이자. 지연 이자 안 된다 했죠? 네 번째, 부당행위 그랬죠?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예요. 그죠? 이렇게 됐죠. 이 세금부터 의도로 가지고 시가를 초과했으니까 당연히 인정 안 된다. 그리고 뭐 있어요? 자본적 지출로 들어가면 뭐는 안 된다? 수익적 지출. 현상유지 비용, 얘는 안 된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들어가. 얘는 자산의 가치를 증가하시는 게 지출 들어가고, 얘는 현상유지 비용 인정 안 된다. 그 다음 뭐 있어요? 양도 간접 비용.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용이죠. 그러니까 접대비가나 뭐 광고비 같은 건 안 된다겠죠. 예. 근데 뭐 중개수수료, 법무사수료, 증권 그런 인지세 이런 건 다 들어가죠. 왜? 직접 관련된 비용이니까. 또 하나 뭐 있다 있어요. 필요 경비로 산입된 금액. 그죠? 얘는 뭐라 했어요? 이미 필요 경비를 딴 데서 공제가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산입됐으니까 여기서 공제하면 이중공제니까 안 해준다. 근데 뭐 조심하라 했어요? 필요 경비로 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 그럼 뭐다? 얘는 포함된다 안 되나? 필요 경비 산입된 금액은 포함이 안 돼. 왜? 공제 받았으니까. 근데 이거를 제외한 금액 그러면 들어가죠.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1,000만 원인데 그 중에 300만 원은 필요 경비로 공제됐다. 그럼 얘는 안 되지만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얼마? 700. 얘는 되죠. 지문을 끝까지 잘 읽어야 돼요. 막 읽다가 여기까지만 대충 읽고 가면 돼요. 한국말은 꼭 어디까지 가라?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라. 그죠? 그러니까 실컷 1시간 내내 얘기해놓고 나중에 제가 가 아니고 그럼 아니라니까요. 뻥이다 그럼 아니라니까. 그죠? 다 얘기해놓고 입 딱 벌리고 들었는데 뻥이야 이마 그럼 아닌 거야. 그죠? 우리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 맨날 그랬는데 그죠? 그 공업생이 막 되게 말을 잘해요. 막 너무 재밌는 얘기 잘하고. 근데 꼭 마지막 5분 남으면 러브 스토리를 얘기해줘. 고등학교 때. 그럼 애들이 막 너무 읽고 들어 막. 그러다가 딱 나갈 때 뭐래. 입 딱 벌리고 뻥이다 이 새끼들아. 그러다가. 그럼 두 번 다음 시간에 또 돌아.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선생님 2탄 해주세요. 그러면 또 끝날 때 또 해줘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뭐래요? 안 속아. 안 속아. 근데 너무 얘기를 잘하세요. 그럼 또 그 얘기 깜빡 잊고 또 읽고 있는 거야. 그럼 또 나갈 때 뻥이라니까 이 새끼들이 또 그러나. 아 진짜 그분이 진짜 지금도 기억나요. 그 선생님 공업 선생님이 말을 진짜 잘했어. 너무 재밌게 잘하는 거야. 그죠? 막 때리고 살벌하게 때리고. 아유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 시험만 봤다는 막 야구 그 뭐지 박달나무 있잖아요. 그거 들고 준다. 시험 딱 끝나면 박달나무 하얀 장갑에 박달나무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답안지 딱 들고 와. 다른 건 안 들고 와. 그리고 딱 그러면 장갑을 풀어. 시계를 딱 풀어. 조용히. 그리고 장갑을 딱 껴. 아무 말도 안 해요. 장갑 딱 껴. 그리고 딱 놓고 딱 넘겨. 1번 80점. 왜? 80점부터는 80점까지 안 되는 그 밑에 한 대씩 맞는 거야. 2번 75점. 나와. 그냥 자동으로 나와. 그러면 그걸로 풀스윙이에요. 풀스윙. 어우 진짜 살벌합니다. 그 맞으면 한 대 맞으면 막 뼛속까지 아파 막. 근데 막 20점 죽는 거야. 그 20점 그럼 이렇게 이건 공부를 한 대 만겨. 그 맞다가 그 사람 특징이 딱 맞다가 움직이잖아요. 10대인데 9대 맞고 움직이잖아. 그럼 다시 맞아요. 왜? 남자가 공부도 못했는데 쪽팔리게 깡도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넌 더 맞아야 돼.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때려. 그러니까 안 움직여 죽으나 살아 10대 맞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거 움직이면 안 돼. 왜? 다시 맞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피하면 이리 와. 그럼 그때 또 막 주먹으로 막 진짜 우리 진짜 살벌하게 맞았어 선생님.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나. 그 다른 과목은 다 막 20점 30점인데 공업 하나만 8점 맞는 애가 있어요. 왜? 걔는요 시험 기간 내내 그 하나만 해. 왜? 맞으니까. 근데 걔가 중요한 게 뭐세요? 공업을 80몇 점 맞았어요 진짜로요. 그다음에 공부를 잘해. 왜? 어라? 저기 해보니까 되는 거야. 내가 공부를 80을 맞은다는 상상을 못했는데 그것만 해도 80이 나오니까 얘가 다른 것부터 열심히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적이 많이 올라가죠 진짜로요. 근데 진짜 그거 안 맞으면 모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맞을 정도로 공부를 못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진짜 맞으면 이 엉덩이가 막 패여가지고 많이 맞으면 피나죠. 근데 그냥 택시 앉지도 못했다니까 이 엉덩이 다 터져가지고. 근데 그렇게 맞아도 집에 가서 시험 못 받아서 맞았다 소리 안 하죠. 넘어졌다고요. 왜? 공부를 못해서 맞다면 또 맞아. 이제 엄마 아버지한테 맞아. 이 새끼가 갑자기 이 부모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그때 우리 때는 그랬잖아요. 부모 망신 시킨다고 그랬거든요. 지금처럼 쫓아가는 게 어딨습니까? 창피해서 못 쫓아가지. 오히려 선생님 오락할까봐 겁나. 왜? 오락해 얘가 성적 이렇습니까? 그럼 쪽팔려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그러니까 얘기도 안 하죠. 근데 지금 애들은 어린 좋습니다. 한 대만 때려? 아이고 와가지고 수업 시간에 막 선생님 멱살 잡고 이러니까 뭐 개판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놈들이 싸가지 없이 버르장머리 없는 거죠. 우리 때처럼 애 새끼는 때려야 돼. 맞으면서 커야 돼, 맞으면서. 그죠? 그래야 이게 되는 거야. 군대도 맞아야 되지. 지금처럼 막 신식으로 해봤자 걔들 전쟁 나면 다 도망가, 내가 볼 때는. 맞아야 애들 군기가 드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만 때리면 되죠. 우리 때는 엄청 맞았긴 했는데, 그 맞아야 군기가 듭니다. 그래야 말도 잘 듣고. 고참 하나가, 에헤! 하면 애들 막 착 죽는 거잖아요. 요즘 애들 봐봐. 병장, 머리가 어딨어. 요성도 없는 거지. 우리 때 꿈이 병장 다루기 꿈이었는데, 빨리 저걸 달아야. 그죠? 나도 좀 피는데, 그랬는데. 지금 이런 게 없습니다. 좀 맞아야 되는데, 그죠? 그럼 여러분은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돼? 때릴 수도 없고, 참. 그죠? 어른이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그 얘기만 하지 마. 집에 가서 넌 누구 닮아서 공부를 못하니. 그 얘기만 안 했으면 좋겠어. 지혜비 닮아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엄마 닮은 거예요. 엄마는 지금 목표가 몇 점이야? 60점. 그것도 지금 당장 목표가 아니에요. 제발 10월 29일 날. 그걸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얘기를 못하는 거죠. 점수 엄마 몇 점, 엄마가 되게 좋아해. 몇 점을 막 보니까 40점 만점, 40점 만점 되게 좋아하는 거야. 과락 면했다고. 아들이 보면 기절합니다. 알려주면 안 돼. 그죠? 아들은 맨날 팽팽 놀아도 평균 70 나와. 엄마는 지금 막, 그죠? 1년 내내 피 터지게 공부하는데 내가 이렇게, 내 삶에 이렇게 열심히 한 적이 없다. 근데 지금 40점이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경비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37번 문제가 그 필요 경비 얘기인데 이렇게 나오죠. 37번.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그랬잖아요. 그죠? 1번.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 요소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출한 뭐라고 돼 있어요? 자본적 지출에 그럼 얘는 경비에 포함이 되죠. 2번.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 전에 은행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뭔 얘기냐면 채권 같은 거 사시잖아요, 우리가요. 그럼 채권을 사면 어떻게 해요? 바로 판매해버리죠. 그럼 10만 원짜리 사면 은행에다 팔면 8만 5천 원 이렇게 주죠. 예를 들면 그럼 1만 5천 원 손해받, 그죠? 근데 원래 산 금액 그대로, 그러니까 차손도 경비로 인정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냥 다 인정해주겠다는 거지. 네가 그걸 끝까지 가져가려면 몇 년, 5년 동안 가지고 가야 되니까 팔았다는 얘기지. 그래도 그 차손 난 것도 그냥 뭐 해주겠다? 경비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고요. 3번, 양도자산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직접 소유된, 소유가 아니라 소유죠. 소유된 수송비용, 화해비용 등으로서 그 지출연도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얘가 만약에 산입된 금액 그랬으면 포함이 안 된다. 그러면 되는데 제외한 금액이니까 필요경비 인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조심하라는 얘기죠. 4번,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는 당연히 들어가죠. 왜? 직접 관련된 비용이니까. 근데 뭐는 아니다. 5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아니죠. 왜? 얘는 보유 관련 주제니까 취득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오른쪽 39번도 보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죠. 39번. 다음은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자산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 1번. 양도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한다. 얘가 지금 양도가액, 취득가액은요, 다 뭘로 하게 되세요? 실거래가로 하게 돼요. 실거래가. 실거래가 뭐예요? 매도 매수 간에 실제로 거래한 금액을 말하는 거죠. 당연히. 그죠? 2번,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자, 여러분이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았어요. 그 증여받은 재산을 나중에 팔게 되면 취득가액이 뭐냐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상속이나 증여받으면 취득가액이 있어 없어요? 없죠. 무상승계니까 없잖아요. 그때는 얘는 뭘로 간다? 거기 나있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근데 여기는 뭐라 상속개실 또는 증여현재 매매사례 감정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 당시 실거래가 그런 게 아니라 상속 증여받았으니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제 거래 금액으로 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 증여받으시면 상속세 증여세 안 낼 수도 있잖아요. 왜? 공제받으니까 안 낼 수도 있죠. 그래도 뭐는 신고는 해주는 게 좋아요. 왜? 그래야 나중에 걔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 잡힐 수가 있어요. 근데 신고 안 해버리면 공시가격으로 가버려요. 잘못하면. 그죠? 그럼 시가 표준으로 갈 수가 있죠. 그러면 차익이 많이 나오거나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감안해서 신고할 때 좀 잘 감안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가 최대한 높게 신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 그래야 나중에 양도세를 때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조심을 해야 돼. 그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죠? 어쨌든 상속 증여라면 뭐라고 하면 돼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간다. 근데 얘는 지금 뭐 매매사례 어쩌고 나와있죠? 2번 틀렸고. 3번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 신고 의무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세 과표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양도 신고를 안 했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국세청에 신고 안 하면 국세청에서 직접 세금을 계산하죠. 근데 거래 금액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는 양도세 신고를 안 했지만 나하고 거래한 산 사람, 그 사람 뭐를 해? 취합으로 등기해야 되니까 뭘 냈겠어? 취득세를 냈겠죠. 자, 지금 취득하실 때 어떻게 한다 했어? 등기할 때. 등기부다가 뭘 계획하? 실제 거래 금액을 기재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야.
나는 양도세 신고를 안 했지만 나하고 거래한 상대방은 등기부에다가 지가 취득한 금액을 기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금액이 나의 양도가액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뭘로? 양도가액으로 봐서 양도세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4번 취득가액을 추계결정가액으로 하는 경우 자본적실과 양도비를 대신해서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자, 이거는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보시면 얘가 양도차익 실거래가로 간다고 했잖아요. 실거래가. 그죠? 그럼 얘 실거래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실거래가는 뭘 했나? 입증을 해야 돼요. 계산서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계약서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계약서 없거나 확인이 안 되거나 입증이 안 되면 실거래가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럼 그때는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때는 어떻게 한다? 추계조사 결정이라고 한다 했죠? 추계조사 결정 경정. 그러니까 뭔 얘기야? 얘네들을 실거래가로 봐서 양도차익을 계산해 주겠다. 그런 얘기죠. 우리 배웠죠?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뭘로 간다? 매감환기. 했죠? 매감환기. 그리고 양도가액이 인정이 안 되면 매감기. 그럼 기억하셔야 되죠. 매가 뭐예요? 매매 사례 가액.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매매 사례가 3개월 전후에 있었으면 이걸로 가고 그게 없으면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평가 받은 금액이 있으면 이거를 인정해주고 그것도 없으면 환산하게 되고 그것도 없으면 기준시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건 두 개를 기억하시라 했죠? 뭘 기억해라? 순서. 이 순서가 바뀌면 절대로 안 된다. 그죠? 시험 나오면 딱 뻔해요. 순서 아니면 또 뭐? 환산가액은 어디만 있다? 취득가액만 환산하고 양도가액은 환산하지 않는다. 이거 두 개입니다. 맨날 시험에 이거밖에 안 나와. 얘는 꼭 기억해야 돼. 순서. 매감환기, 환산은 취득가액만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추계조사 결정하는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얘는 뭐랬어? 취득가액은 추계조사 결정했다 쳐봐요. 매감환기로. 얘가 문제죠. 그죠? 얘는 실거래가 할 때는 이게 실제 비용 들어간 걸 인정하죠. 근데 얘를 추계조사 결정을 해버리면 그때는 뭐다? 요거 대신에 뭐 한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라는 걸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 경비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몇 퍼센트를 해서 기준시가에 뭐 3%, 1%, 뭐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7%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법으로. 그러니까 요걸 하게 되면 얘 대신 이걸 적용한다. 이걸 세부적인 내용은 몰라도 뭐까지 기억해야 돼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 결정하게 되면 뭐 대신에? 자본적 질과 양도비 대신에 뭘 적용한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한다까지는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4번 지문이 아니죠? 4번 지문이 뭐예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가액으로 하는 경우 자본적 질과 양도비를 대신해서 뭐 한다?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그죠? 그런 얘기. 5번은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그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는 그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뭐 한다? 공제한다. 얘가 다른 데서 산입이 됐다는 얘기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걔가 있으면 어떡한다?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는 얘기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뜻이죠. 그죠? 인정이 필요경비 산입된 금액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죠. 자, 필요경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41번에 가면 얘가 옛날에 기출로 나왔던 건데 보겠습니다. 41번. 41번이요. 거주자가 국내 소재 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분양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 사업자로서 사업용으로 분양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이런 포함하지?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혹시 이게 우리 잘 보셔야 돼. 이게 잘못하면 되게 많이 틀릴 수 있어요. 이 부가가치세가 매출 금액이 10%라겠죠. 그죠? 그럼 취득할 때 10% 내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4억 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여기다가 부가가치 4천만 원 냈다. 그래서 얼마야? 4억 4천에. 지금 이 얘기거든요. 이렇게 취득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럼 얘가 이제 나중에 이 4천 있죠. 4천. 요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 그런 얘기인데 이 두 가지죠. 취득세, 양도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는 뭐 한다? 취득세 계산할 때는 저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고 여기는 포함이 된다 그랬죠. 일단 기억하셔야 되죠. 여기는 한다 했어요. 요 4천의 부가가치세는 뭐 한다? 내가 세금을 내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해 주겠다.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그러니까 취득세는 포함이 안 되는 게 좋다겠죠. 그럼 4억 4천에 취득했는데 세금은 얼마에 대해서만 내라? 4억 원 이 얘기고, 양도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요게 경비로 공제받는 거니까 많이 공제받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이 포함이 된다라고 배웠죠. 이게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는 정확하게 암기가 돼 있으면 좋은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뭘 생각해라?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세금 덜 내는 쪽으로 그 얘기죠. 그럼 양도세는 포함이 된다가 맞죠? 근데 그 1번은 분양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이거든요. 얘는 필요경비 포함이 안 돼요. 왜 그래요? 지금 1번은 부가가치인데 양도세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필요경비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맞는 얘기거든요. 포함된다가 맞잖아. 문제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어보잖아. 그럼 1번이 정답이라는 얘기는 이때 부가가치는 필요경비에 해당이 안 된다는, 공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여기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왜 저게 맞아? 포함이 된다고 해야 맞는데 안 된다고 왜 맞아? 일반 과세사업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반 과세사업자. 왜? 얘는 환급을 받았지. 사업자니까. 사업자가, 일반 사업자, 과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분양을 받으면 얘가 뭐 했어? 환급을 해주단 말이죠. 그럼 냈다가 환급 받았으니까 얘는 도로 돌려받았으니까 경비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틀린 거야. 얘가 만약에 사업자란 말이 없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 포함이 된다가 맞아요. 근데 얘는 지금 뭐요? 사업용으로 분양한 사업자가, 이러니까 얘는 환급 받았기 때문에 경비를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이에요. 그러니까 분양사업자가, 과세사업자가 받은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공제를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게 맞잖아. 왜? 환급해주는데 뭘 그래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 문제가 얘 때문에 이 지문이 1번이 다 맞았다고 골랐어요. 맞는지. 왜? 부가가치는 포함이 된다, 필요경비 인정된다 잃어버린 거지. 근데 얘가 정답인 거야. 왜라고요? 사업자. 사업자 환급 받았으니까 얘는 필요경비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번? 1번이 정답인 거죠. 나머지는 뭐 묘지, 토지 이용편을 지출한 묘지 이장 비용, 그 다음에 양도전 주택 이용 편의율 방 확장 공사 비용인데 이로 인해 주택의 가치가 증가됐대. 그러면 자본적 지출이고, 그리고 양도세 과표 신고서 작성 비용도 경비로 인정되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중개수료 당연히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 1번이 해당된다. 1번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외웠다가 나중에 얘 때문에, 그죠? 외운 사람들 오히려 많이 틀렸어요. 왜? 저건 당연히 경비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해버린 거지. 다른 데서 답을 고르는 바람에 틀렸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서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뒤에 가서 173페이지 49번. 빨리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자격증 따가지고 얼른 평양 가서 부동산에 돈 벌 텐데. 그죠? 통일되면 얼른 갈 거야. 평양 가가지고. 북한 가서 얼른 중개사 사무실 차려놓고 거기 앉아서 떴다방 할 거예요. 못 뻔하죠. 우리나라 봐봐. 만약 진짜 통일되면 막 북한 가서 막 중개사, 제일 먼저 가는 게 중개업자들이니까 막 가가지고 뭘 땅 선점해가지고 또 호남으로 개발할 거 아니야. 그죠? 그때는 저기죠. 그러니까 벌써 가 있을 거라. 어떤 사람은 계획 세는 사람이 있을 거야. 미리. 내가 만약 통일되면 이렇게 한다. 그죠? 그런 사람이 있을 거죠. 언제 되려나 모르지만. 더 나이 먹게 해야 될 텐데. 그죠? 대서 갈라고 했더니 기운없어 못 가. 뭐라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이거 빨리 따셔야 돼. 내일 모레 될지도 모르니까 자격증 얼른 따셔야 돼. 요번에 따서 이번에. 그러니까 49번 하나만 풀겠습니다. 다음 중 기준시가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죠? 자, 원래 기준시가가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이게 공시가격이잖아요. 그죠? 공시가격. 이 공시가격 용어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죠? 근데 둘 다 같은 말이죠. 근데 용어만 틀리게 쓰는 거죠. 국세지방세. 근데요, 이 공시가격이 자, 주로 토지하고 주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건축물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근데 일반적으로 두 개를 많이 하죠. 자, 그러면 토지의 기준시가, 즉 공시가격은 뭐다? 개별 공시지가예요. 그러니까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가 공시가격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토지의 기준시가도 뭐고 개별 공시지가고, 토지의 시가 표준액도 개별 공시지가예요. 기준금액이 그렇다는 거죠.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기준시가 있죠. 얘는 예외가 있어요. 지정지역. 지정지역이란 뭐냐면 집가 급등 우려가 있거나 그러니까 투기지역 같은 거죠. 그죠? 요런 집가 급등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개별 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정한 뭐한다? 배율을 곱한다. 라는 예외가 있어요. 그 원칙은 뭔데? 개별 공시지가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만? 지정 집가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 집가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되면 거기는 어떻게 한다?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 그러니까 3배, 4배, 5배 이런 식으로 정하면 거기다가 그 3배 그럼 3을 곱해서 그걸 뭘로 간다? 기준시가로 가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칙은 아닌 거죠. 예외 규정인 거죠. 근데 얘는 어디만 해당돼? 기준시가에만 있어요. 왜?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 그랬잖아. 그럼 뭐요? 국세청장 나왔으니까 누구만 해당돼? 국세. 그러니까 시가 표준에는 그런 거 없어요. 시가 표준에 무조건 뭘로 가? 개별 공시지가. 얘는 예외가 있는 거죠. 요게 좀 있어요, 예외가. 요거 하나만. 그리고 주택은 다 그냥 뭐요? 단독과 공동 나눠서 얘는 뭐요? 얘는 개별 주택 가격, 얘는 뭐?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토지하고 건물은 따로따로 공시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예외 규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49번 문제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중 기준시가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그랬죠? 1번.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의 법률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배율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땡. 틀렸죠? 왜? 이게 원칙은 아니지. 그냥 뭐요? 개별 공시지가 그래야 돼요. 이거는 뭐 지가 급등 어쩌고저쩌고 나올 때만 배율이 곱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이게 외규적이죠. 1번이 틀렸네요. 그렇죠? 자, 2번 일반 건물의 기준시가는 건물 기준시가 따로 공시하죠. 그래서 뭐 건물 신축 가격에 그 건물의 구조가 뭘로 돼 있고, 그 뭐 콘크리트 구조나 이런 것 다 틀리고, 그 다음에 용도가 어떤 용도로 상가냐 뭐냐 틀리고, 위치가 어디 있느냐 다 틀리죠. 신축 연도를 참작해서 뭔다? 기준시가를 국세청장이 정합니다. 맞는 말이죠. 왜? 건물은 다 똑같진 않잖아요. 용도 구조가 틀리고, 용도가 틀리고, 위치가 다 틀리잖아. 근데 같은 거 금액은 똑같이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비싼 집이 건물 비싼 게 어디예요? 위치도 좋고, 그러니까 뭐 어디 번화가 있는 거죠. 중심 상업 지역이 있고, 그죠? 구조도 뭘로 돼 있고 이런 것들 다 틀린 거지, 그죠? 그걸 가지고 국세청장이 고시한다. 3번 보세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그러니까 지정지역의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고시하는데 거기 조심하세요. 뭐라고 돼 있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일괄산정 고시한다. 무슨 얘기예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 한꺼번에 합해서 고시한다. 이게 이제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정지역의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뭐다? 토지 건물 따로 하지 않고 두 개를 일괄산정 고시한다. 그죠? 그거 나오면 거기만 조금 조심합니다. 그 단어만. 주택은요.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 그죠? 이렇게 공시하는 거죠. 보시면 되고. 5번 개별 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 가격이 공시가 되지 않았다. 우리 했었죠. 공시되지 않았다.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만든다겠죠? 누가? 얘는 누가 하겠어? 개별 공시지가 또는 개별 공시된 시장군수 구청 국토부 장관이 정한 토지가 개념된 산정한 가격은 다만 공동주택이 공시되지 않으면 누가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누가? 시장군수가 산정한다. 5번 질문이 이게 원래는 이게 시장군수 그러면 안 되고 얘는 뭐라고 해야 돼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해야 되는데 왜 국세니까 누가 하면 안 돼? 시장군수가 하면 안 되죠. 기준시가 누가 하면 안 돼? 시장군수가 하면 안 되죠. 왜요? 얘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국세 누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에요. 세무서장. 그죠? 못하놨네 그거. 못하는 게 이게 원래 어디예요? 지방세는 이게 맞죠? 시가 표준은 이게 맞아요? 그죠? 근데 기준시가는 그죠? 기준시가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 크게 쓰지 마세요. 어차피 시험에서 뭐 그게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국세니까 누가 한다? 세무서장이 해야 돼. 세무서장. 그죠? 이거는 지금 제가 왜 했냐면 이걸 잘 내진 않아요. 근데 어디가 만약에 나오면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요거 그죠? 지정지역의 토지 있죠? 이건 어디만 해당된다고? 국세의 경우만 해당되는 국세만. 그죠? 요거 때문에 사실 한 거예요. 혹시 나오면. 그리고 또 하나는 오피스텔하고 상업용 건물, 지정지역은 뭐다? 토지 건물을 일관한다.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크게 신경 안 쓰세요. 뭐 시험에 이게 뭐 거의 나오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나오면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뿐에 한 거니까 보시고 5번 지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인데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중에 장기보기 특별 있죠? 이거부터 다음 주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딱 기분 딱 100일이니까 그죠?
술 드시지 말고 백일주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또 가서 그런 거 먹지 말고 백일주는 백일 기념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 술 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